오늘은 이제 156기 3회차가 되겠습니다. 3회차 월요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잘 배우셔가지고 1인당입니다. 부부 아닙니다. 1인당 5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아서 은퇴 기족층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부동산 연금 4종 세트가 있어요. 4종 세트. 주택, 농지, 산지연금은 지금 우리 특강하고 있죠. 지난번에 강창희 대표님 오서 서울순위로서 특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호건 저작계에서 또 내일 두 번째 강의가 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두 번째 강의, 다다음 주 화요일은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추천 물건, 주택, 농지, 산지연금 중에서 우량 추천 물건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강은 지금 접수가 지금 해도 됩니다. 하실 분은 하세요. 하시면은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온라인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요거다. 평생 현역도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분은, 자, 한번 보시죠. 무엇이 또 뭔가 그랬어? 이게 연결 안 되네. 되네. 자, 봅니다. 이발사가 된 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어디 계시나? 그러면 우리 창원에서 창원에 계신 분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평생 현역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하셔야 되는데, 40년 동안 요 교직을 마치시고,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장 선생님, 두 부부가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동의를 얻어가지고, 와이프 동의 얻어가지고, 처음에 하시겠죠? 했는데, 이용사 기술도 면허 특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좋대요. 자기는 10시쯤 출근한대. 여유있게 출근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무료 또 이용도 많이 하는데요. 저 노인 회가이나 뭐 이런 복지관 가가지고 많이 하시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일거리 막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죠? 이발사 그죠? 자르고 있고 하여튼 아들 찬성을 받아서 했는데 뭐 이런 막 보시면 되는데 잘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소일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보다는 노후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죠?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거리가 있습니다. 일거리. 원장님은 뭐 너무 일이 많아서 탈이고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막 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요 책이 이분 책자가 지난번에 이제 강창희 대표께서 오신 이제 여기 보면은 나는 퇴직이 두렵지 않다. 혹시 뭐 한 건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건 사보시고 요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보시면은 안에 이제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제 한 면에 한 카트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퇴직이 두렵지 않는 직장이 되려면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퇴직을 언젠간 하겠지만은 지금 평균 퇴직은 몇 살이고요? 몇 살? 52세 정도, 52세, 53세가 평균 퇴직 연령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발사가 된 교장 선생님도 계신다. 그리고 이분이 어디 있나 하면 우리 창원에 있더라고. 마산 진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진동초등학교. 해가지고 저 위치는 저 마산에 있습니다. 저 수원탕 옆에 너와 나 이용원 요로 움직여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평생 현역에 가담하셔가지고 노후에 뭘 할 건지 지금부터 구상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은데 우리 황창현 신부 유튜브 좀 보십니까 가끔? 근데 그분 만약에 녹화해가지고 자기가 유튜브에 계속 올렸다. 황창현 신부가 왜 올리나 시비 걸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안 걸죠? 그래서 저도 가끔 보는데 최근에 보니까 막 일주일 상관으로 계속 올리는 게 있더라고. 최근 게 보통 보면 4년 전, 5년 전 이런 건데, 그러고 보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예전 거를 녹화를 받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하여튼 뭐 유튜브도 배우셔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분야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그 정비사, 차량 정비하시는 분도 유튜브를 배워가지고 올리는데 손님이 엄청 온대요.
좋은데요. 주변에 손님들이 막 알고 다 찾아오고 멀리서도 오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 하든지 해서 하여튼 평생 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유튜브 제작은 동영상 제작하는 거는 이제 김유수 교수를 다시 또 초청해갖고 한 3개월이나 4개월 뒤에 한번 특강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동영상 제작 뭐 등등 해서 그런 시간에 많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평생 현역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서울에 아파트가 4매 이상 유찰되었고, 그 다음에 공매에서 한 4매 이상 유찰된 거, 이제 요것들을 전에 풀라카드 시간에 못 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고, 3매 이상 유찰되면은 애부 가격이 괜찮거든요. 보통 64% 맞들였으니까.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옥션원에서는 종합금시에 가서 유찰에 3번 서울의 아파트인데 최저 가격은 1억에서 4억. 자, 이래가지고 금세 누리니까 여기 쭉 넣었습니다. 여기에 나와가지고 강서구에도 뭐 33%, 41%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 이것들이 왜 이리 많이 떨어져갖고 흐느적거리는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그럼 3원 괜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물건 번호 13은 매각된데 14번은 낙찰 안 됐다. 그죠? 자, 봅니다. 여기 하나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14번이 있는데 13번은 팔렸어요. 팔렸는데 이건 안 팔리고 있어요. 왜 안 팔렸냐? 그 이야기입니다. 21에 529 하나. 그죠? 529 하나 봅니다. 자, 하나 넘겠습니다. 자, 봅니다. 쭉 보면은 강서구의 화곡동에 이 아파트가 쭉 많이 팔렸어요. 이렇게 쭉 팔렸는데 12번도 팔리고 13번까지 팔렸는데 이 14번이 안 팔렸어. 13번은 팔렸죠.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이게 팔렸습니다. 자, 13번은 화곡동 아파트가 전용이 7평인데 좀 작다, 그죠? 1억 3천에 이렇게 팔렸습니다. 이게 팔렸고, 요거도 1억 2천에, 그죠? 1억 2천에 전시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죠? 불구하고 이렇게 팔렸는데 14번은 안 팔렸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평수인데 전용이 15평, 화곡동의 전용이 15평, 더 크죠? 가지네. 2배 되고, 금액도 3억에서 1억 1600까지 떨어졌다. 33%. 많이 떨어졌죠? 33%. 요 아파트인데, 화곡동의 이 아파트입니다. 그죠? 아주 근데 잘생겼네요. 자, 아파트인데, 원인이 뭘까, 원인이? 우리 임차인이 전입이 있다. 전입 확정이 빠른 임차인이 1억 9천 주고 있는데, 배당 요구도 했는데, 전세가 1억 9천인데, 은행 설정보다 어떻습니까? 설정보다 빠르다 늦다. 잘 봅니다. 은행 설정보다 2017년 4월 달보다 건저당보다도 빠르죠. 전입도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르고 배당 요구도 잘했다. 1억 9천 달러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로 1억에 팔리면 9천만 원이 됩니까? 낙찰자가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인수다 이 말, 인수. 자, 그러면 이제 1억 9천인데 지금 1억 1600이니까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아마 7, 8천 모자랄 것 같는데, 그래서 항시 예상 배당표 누립니다. 누리가서 보니까 요번에 팔리면, 그죠? 요번에 이렇게 팔리면, 최저가로 팔리면은 경매비용 띄고 요놈 가지고 요게 임차인이 1억 1200 받아가면은 배당이 못 받은 거, 요거는 인수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인수 요는 낙찰받고 낙찰받고 잔금 치르고 요거는 수표를 별도로 줘야 되죠. 임차인한테 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1억 1600하고 낙찰가 1억 1600하고 7700 돼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얼마입니까? 이 사람 얼마 삽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두 개 합치면은 1억 1600, 7700, 1억 9300이가 1억 9300 줍니다. 1억 9300 아시겠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1억 9300 주고 산다 그럼 그것도 틀리냐? 왜 틀리느냐? 1억 9300만 주면 되는데, 그럼 뭐 3억 5500짜리인데 1억 9300 정도, 1억 9300 정도 주면은 괜찮은 장사죠? 적당하게 뭐 괜찮은 것 같는데, 내가 볼 때는 크게 무리수는 아니고 한 2억 주고 사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1억 1200을 반다 했는데 세무서 이거 지금 데이터가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모르죠. 예로 세무서가 여기다, 세입자보다 빠른 게 여기다 이러면 됩니까? 세입자는 10원은 못 받죠. 못 받으면은 1억 9천을 그대로 물어야 되죠. 그럼 예로 여기 1억 한 2천 하고 1억 9천을 더해 빼면 어떻게 됩니까? 3억 1천이 된다. 그래서 이게 세무서라 하는 동네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요. 구청은 괜찮아요. 구청은 주로 종합부동산세밖에 없으니까 재산세하고 두 개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대지 많아봤자 막 1, 200만 원 막 되는데 이 세무서 이 동네는 양도소득세 안 냈다, 부가세 안 냈다, 뭐 등등 해갖고 이 금액이 큽니다. 알겠죠? 크게 뭐 1억, 2억, 3억이 될 수 있고 막 그래요. 어떤 경우는 10억도 됩니다. 10억. 이 사업하다가 법인들, 개인들 사업하다가 그냥 세금 체납된 게 뭐 10억도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김현수 씨보다 늦으면 되는데 전입 확정하고 난 뒤에 법정기일이 따라오면 되는데 그게 법정기일이 확정일 짜고 임차인보다도 빠르더라 하면은 이거는 다 주석합니다. 이 배당수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금액이라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공매다 하면은 요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공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기일 따져가지고 요거보다 뒤에다 하면 문제가 없고 요보다 앞선다 하면은 그 금액을 여러분이 많이 감안해야 돼요. 요거는 마이너스 금액에도 포함됩니다. 알겠죠? 인수금액에 포함되죠. 자, 그래서 이게 팔리고 있다. 겁이 나서. 그러면 이 세입자가 뭐 세무서 건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누가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이해관계는 있죠. 건조당한 사람, 여기 여기 이게 이런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정확하게 따지면은 법원 바로가기 두 번 해당 사건 해가지고 저 밑에 가면요. 요 가면은 이제 이해관계에서 이해관계. 이건 좀 이런 문구에서 그런데 하여튼 이해관계인의 당사자 내에게 나오는 사람은 여기 열람이 됩니다. 오케이? 그 사람을 꼬셔가지고 내 일당 30만 줄게. 내가 택배 가서 열람하는데 사인만 해줘라. 네가 먼저. 그러면 이제 열람을 같이 하면 돼요. 같이. 저도 자주 하거든요. 요 의뢰 과정 이런 게 있으면 가서 열람을 합니다. 같이 가서 그래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아주 키포인트다. 요거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여기 광명세무서 동그라미 5 여기는 핵심입니다. 광명세무서 요놈이 아주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작작 받으면 덜렁 받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7,700만 원 무면 되는데 여기에 별 문제 없으면 되는데 문제 있다 하면은 여러분이 골치 아파요. 추가 부담이 더 늡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5번에 종로구 평창동에 26% 떨어진 아파트. 자, 우리 종로구 평창동, 그죠? 우리 영화 드라마에 자주 나오죠? 평창동의 갑부, 그죠? 사모님이 탁 등장하고,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그 붙어가지고, 이제, 그 별장에, 그 저택에 사는 막 큰 집들이 있답니다. 평창동. 서울예고 건너편이죠. 서울예고 건너편에 그 있습니다. 자, 26% 됐대요. 그러면 낙찰받아면 어떠느냐? 우리 교재를 보니까 5억짜리가 1억 4,100을 받고 3억 5,800이 모자란데, 자, 여기는 옥션원에 세무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없고 뭐 하십니까? 구청이다. 원장님이, 구청은 막 조금 걱정을 드려야 된다. 그죠? 뭐 많이 봤자 한 1, 2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대시에 제한 없다. 세무서는 1, 2천, 1, 2억, 10억, 20억이 되어버리니까 알 수가 없다는 세무서는. 그래서 구청은 요들은 맞다. 그러면은 요번에 1억 한 4,700, 1억 5천에 사면은 3억 5천 대입금 되는 1억 5천에 3억 5천. 그럼 5억이네, 5억. 그죠? 5억이니까 요거는 사면은 5억에 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5억 6,200짜리가 5억 사봤자 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2에 105 둘둘둘 봅니다. 22에 105 둘둘둘. 이해가시죠? 이 평창동이 이 지하철이 있거든요. 그게 좀 교통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게 꼭 서울 자이면 가기 힘들고 좀 그래요. 아주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데. 자, 봅니다.
평창동, 그죠? 평창동의 아파트인데 전용이 24평이다. 그죠? 5억짜리가 뭐 1억 4,700까지 26% 들어있다. 그, 자, 여기에 있는 뭐 아파트입니다. 이게 4층의 아파트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아파트고 전자지도를 눌려서 보면은, 눌려서 보면은, 자, 이를 볼 때는 이런 거를 보면 안 돼요. 뭘 본다고요? 까만 거 요거. 있죠? 까만 거 보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스카이뷰, 그럼 요거를 꼭 눌려가지고 확대하면 됩니다. 뭐 플러스 하든지 보시면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는가 알고 싶을 때는 오른쪽에 로드뷰 눌리면은 어떻습니까? 이 드럽죠, 그죠? 차가 지금 보면은 이 파란 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서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 가운데 좀 더럽다. 올라가기가 이게 아주 길이 이리 뭐 올라가는데 여기서 막히는가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대단지, 근데 요거는 그렇네. 이 단지가 여러 평창 3호 밀레니엄 하여튼 요거는 여기 잔잔한 이 빌라가 많다, 그죠? 많아가지고 요리 아마 길이 여러 간 요리 조그마한 길이 있는 것 같다, 그죠? 이라고 들어간다. 그래서 길이 좀 더럽네. 자, 좌우지간 이 아파트는 5억짜리 세입자가 있는데 2018년도에 5억짜리 세입자가 있는데 임차권을 하고 어디 딴 데 이사를 갔다. 대부분 가고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경매를 넣었는데 이 포기물건 아닙니까? 혹시 만약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학력 포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포기하는 게 어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네. 안 보이는 것 같네. 자, 매각문건 매개서에 보니까 포기한다는 문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얹고 인수를 하라고 하면 이런 거 써놨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시 제일 아래쪽에 예상 배당표를 눌러가 보면 된다. 예상 배당표. 자, 보니까 이게 구청이 있더라. 원장님이 세무서면 조심해야 되고 구청은 뭐 좀 괜찮다 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낙찰 받아도 큰 범위를 한번 써난다. 그럼 요거 정도만 추가로 더 내면 된다. 3억 6천 정도, 3억 6천 정도 더 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번에 1억 5천에 산다 그러면은 3억 6천이니까 1억 5천에 5억 천 되네. 그럼 5억 천이니까 5억 6,200짜리를 5억 천 주고 사봤자 요거는 경매에서는 잘 샀다 아니고 이건 잘 못 샀다 이겁니다. 한 3억 5천이나 많으면 한 4억 정도 막 그렇게 사면은 모르겠다만은 조금 세다 이런 거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구청이라서 요거는 더 조금 낫는데 일단 요거는 금액이 크니까 안 산다. 자, 6번입니다. 성북구에 41% 아파트, 서초동에 33% 아파트 두 개죠. 자, 봅니다. 22에 10624. 22에 10624. 자, 화면 보세요. 화면. 10624입니다. 성북구 석간동, 서울에 성북구 석간동. 그래서 오늘은 주로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아파트가 뭐 한 30% 이상 떨어진 거 경공매 물건을 먼저 달아볼 겁니다. 자, 성북구의 전용이 25평, 적당합니다. 32평짜리 아파트죠. 9억짜리가 3억 8천까지 아주 기분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성북구에 이 아파트인데 한 3억 9천까지 아주 적당하게 요번에 별 문제만 없으면은 그냥 사도 되겠다. 그죠? 사면은 아주 싸게 사는 거죠. 근데 1층이다. 1층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죠? 서이면은 1층에 사와서 마음껏 굴리라. 만약에 5층 갔으면 어떻습니까? 조용.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죠. 자, 그래서 이제 1층인데 9억짜리가 3억 8천 4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보니까 여기는 자산관리공사, 원래는 SBI 저축은행에서 이게 부실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NPL 채권으로 유동화 채권으로 넘겼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여기서 하는데 2021년도 SBI 저축은행에 설정해 놨는데 그 이전에 뭐가
전입자가 있더라. 전입자가 있더라. 3억 9천이 나왔다. 자, 3억 9천이 설정됐다 하는 거는 대출이 얼마 나왔을까? 대강 얼마 나왔을까? 대출 금액 원금 3억. 내가 볼 때 3억 나왔어. 3억. 그럼 3억이 나왔다. 3억이 나오고 또 설정을 캐피탈에서 한 3천만 원, 뭐 한 4천만 원 더 나갔다. 다른 캐피탈에서 그죠? SBI하고 다른 데 더 나갔다. 이제 선수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대출 많이 못 받고. 그러면은 이게 전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이런 거는 낙찰받아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지금 2021년도고 2020년도고 한 몇 달 빠르네. 이 몇 월 달이고 5월 달이고 한 6개월 빠르네. 그죠? 한 6개월 정도 빠른 사람이 미상입니다. 이게 이제 골때리입니다. 이게 골때리니까 이게 골때리. 자,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주로가 전세 보증금이 여기 보면은 이제 84.9니까 네이버 부동산을 이렇게 보든지 보면은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은 매매는 많을 때는 9억 7천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 제일 셀 때는 6억 5천까지 올랐습니다. 보통 때는 한 3억 2천 되는데 전세가 한 6억 5천까지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때 이게 2020년도에 아마 전입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대출이 나갔는데 한 3억 정도 추가 대출 나갔는데 이 지금 시세가 한 9억 되는 거 보니까 대강 전세가 얼마쯤 있을까? 대강 느낌상 얼마 있을까? 한 4억 정도? 5억 같으면 5억에서 3억 5억 전세가 있는데 캐피탈 가서 3억 좀 빌리더라 하면은 9억짜리니까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까? 아마 4억 정도면 해줄 수 있겠죠? 잠깐만 예로 4억이다 4억이다 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주소가 됐어요. 그러면 낙찰 받으면은 7억 8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입자가 다행히 무상이다. 이 세입자가 박씨가 요게 김씨의 종업원이 돼가지고 운전기사가 돼가지고 그만 사장님 회장님이 니 그만 무상으로 써라 이래 되면 됩니까? 낙찰 받으면 대박이 되는 거고. 자, 보증금 1억에 월세가 300만원이다 300만원 예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대박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무상인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많은 건지 전세만 4, 5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풀 전세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고 무상이든지 뭐 전세 보증금이 5천 1억이다. 이리 되면은 좋다 나쁘다. 발품을 팔린다 안 팔린다. 팔면 된다. 그 우리 수강생 이런 거는 낙찰 받아갖고 크게 돈 번 사람이 있어요. 돈 번 사람이. 무상이더라 무상. 무상. 얼마나 기분 좋겠어. 속으로 그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 이런 거 찾으세요. 자, 하나 더 봅니다. 비슷한 건데 서초구. 자, 우리 서초 갑니다. 지금은 성북구 석간동에서 서초구 서초동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싶으면 전용 15평 딱 된다. 15평에 서초구에 6억인데 한 2억 들었다. 이게 문제 없는가 봅니다. 111534 봅니다. 자, 111534. 자, 서초구 갑니다. 이제 서초구. 이제 조금 좋은 동네로 가봅니다. 자, 이제 장가는 가야 되겠고, 시집은 가야 되겠고, 마담 뚜가 아파트 하나 있어요. 이러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서초구 이라면은 좀 가기 좋겠죠? 자, 한번 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봅니다. 자, 눌렸습니다. 서초구의 전용이 15평이다. 15평. 아이고, 6억에서 누가 미납을 했네. 4억 1,600만. 자, 이 사람 얼마 띄습니까? 요 금액의 10%. 3,865만원 띄있다. 그죠? 띄있고, 다시 2달 뒤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유찰되고, 요건 나왔다. 이 사람은 이랍니다. A라고 뭐, A는 미납되고 난 뒤에, 나는 경매장은 보기도 싫다. 3,800 띄워보세요. 3,800 어떤 뭐, 원장님하고 통술 보면요. 자금 할부마다 10만원입니다. 10만원. 그럼 3,800 몇 번 물 수 있노? 380번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한 번도 뭐, 대포도 통술도 한 잔 못 먹고 그냥 날렸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가슴이 아프겠죠? 자, 하여튼 조심해야 되겠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서초구에 이런 이제 서초 뭐 리시온인가 이런 아파트가 있다죠. 아파트가 5천이 넘으면 무조건 아파트죠. 5천 넘으면 아파트. 그죠? 아파트가 이게 이제 사선 그죠? 햇빛 때문에. 자,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요것도 보니까 하씨가
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가 가압류가 됩니다. 가압류. 최시한 때 2억 3배 해서 또 뭐 보남형견에 결국 원금은 1억 7천 한 2억 정도 빚이는가 봐. 이게 판결. 그냥 가압류 상태에서는 우리 경매 못 넣거든요. 못 넣고 뭐에 되면 경매됩니까? 여기서 하려고 하면 소송해야 돼. 이런 식으로 뭐 대여금 소송이나 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해가지고 돌아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판결문이 있어야 가압류하고는 경매가 안 되고 이런 판결문을 있어야 강제금이 된다. 아시겠죠? 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한 2억 정도 단락하는가 봐. 자, 단락하는데 옛날에 2017년도에 3억 9천, 한 4억 주고 산 건데 옛날 박근혜 정부 때 2017년도 5월 달에는 한 4억쯤 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한 6억, 많이 안 올랐더요. 당연히 많이 올랐네. 생각보다는 뭐 절반 올랐으니까 뭐 더블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많이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고 대단지 아니까 그렇겠죠. 자, 미납이 됐으니까 요번에 입찰 보증금은 10%입니까? 20%입니까? 20%다. 요번에 요 금액에서 10%가 아니고 20% 3,900을 준비한다 그 말이고요. 자, 그런데 이 시가 가압류를 당하기 전에 2021년 잘 살고 있는데 가압류 돼가지고 경매당한다. 자, 이럴 때 전세보증금이 여기처럼 예를 들면은 여기처럼 전세보증금이 이 시가 예로 뭐 한 4억쯤 된다. 4억쯤 전세보증금이 한 4억쯤 된다. 이러면은 4억을 안아야 됩니까? 안 와도 됩니까? 이게 2억이나 잘 받고 4억은 덤태기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가압류 하는 것을 요거를 꼭 건저당만 아니고 이 가압류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죠? 될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이 들어올 때는 하씨가 전입할 때는 등기부 등본에 이 가압류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가압류.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이 가압류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등기부에. 그래서 등기부 등본 갖고 오고에 깨끗하고 소유자 이름만 딱 보일 때 그때 전입신고만 딱 해놨고 전세돈 딱 줘버리면은 경매나 공매나 100%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100%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매 들어왔으니까 하시는 배당 요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주로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고 안 하는 사람은 80%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보증금이 이 미상금 이게 무상이냐 전월세냐 올전세냐 이게입니다. 그럼 올전세 아니면은 한번 조사하면은 대박이 됩니다. 보통.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 빠르다 해서 무조건 난 안 간다 하지 말고 좌우지간 수단과 방법 하지 말고 이 사람을 만나는 좌우지간 어떻게 누구를 연결하든 간에 중개업소를 주변에 물어서 이 사람이 어디 중개업소에서 했다 하면 중개업소도 계속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탐문해서 여러분들 잘 조사해 보면은 이게 만약에 무상이다.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한 거 보니까 대강 한 4억쯤 되면 어디 됩니까? 전세가 4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8억이니까 포기를 해야 되면 안 됩니까? 포기해야 되죠. 30배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고 불고 하지만 할 수 없다. 그죠? 근데 이제 잘 찾아보세요. 이런 것도 대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선순위 전입자는 문제인데 가끔 대박도 보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성북구 안암동에 3억 2천인데 절반 떨어진 아파트가 있더라. 그죠? 절반 떨어진 아파트. 자, 물건번호 17번 그런 것께는 한 사람이 많이 가 있다가 은행 가서 나 지금 아파트가 17개나 있는데 대출 좀 해줬어. 얼마? 50억, 100억 이러니까 아도 친 겁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대출이 팍 나간 겁니다. 자, 나갈 때 담보를 끈끈이 잡을 수가 있고 공동으로 100억이 돼서 130억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개당 예로 2억이다 그러면 2억 한 4천 일 할 수가 있고 끈끈해서 240억을 설정할 수 있고 자, 한번 봅니다. 20일에 3, 4, 4일. 근데 그럴 때는 하나씩 끈끈해야 돼요. 근데 법무사가 일하기도 귀찮거든. 하나씩 해갖고 20개는 좋습니까? 한 방에 그냥 왕창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한 방에 하는 거죠. 240억. 그러니까 법무사가 편하니까 직원들이 편한 쪽으로 그냥 240억 설정해갖고 막 얼끔해 줍니다. 자, 봅니다. 이거 어떻게 됐노?
우리가 교재에 놓은 거는 몇 번이죠? 물건 번호가 17번. 자,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찰고 쓸 때, 이런 거 쓸 때, 쓰고 갈 때, 이런 거 쓸 때, 자, 기일입찰표 쓸 때, 이런 거 쓸 때, 오른쪽에 물건 번호 있죠? 17 꼭 써야 됩니다. 안 쓰면 무효 치른다. 무효. 자, 한번 봅니다. 17번. 3, 4, 4일에 17번 봅니다. 17번. 여기 있네. 17번. 여기 있죠? 17번 봅니다. 자, 물건 번호 여기에 17번 되죠. 17번. 그죠? 막 판리 있고, 그죠? 변경되고 유찰되고 말했죠. 자, 이것도 단점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17번인데 전용이 14평. 전용이 14평. 그 다음에, 전용 14평도 우리 학원 요즘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면적이 전용 14평입니다. 그죠? 전용 14평. 14평, 15평 이쯤 됩니다. 자, 3억 2,200인데 1억 6,400이다. 절반 떨어졌어요. 그죠? 절반 떨어지고, 여기에 있는 2층짜리다. 그죠? 여기에 뭐 2층이다. 2층이다. 자, 그런데 여기는 뭐고? 1억 1,000이 있고, 3,000이 있고, 둘이나 있네. 둘이나 있고요. 여기 보면은, 건저당이 있고, 건저당을, 이게 이제 보니까 건저당을, 여기 막 사고 한 거네. 여기서 사고 열어 넣고 한 거네. 자, 좌우전, 이 설정이 많은 거 보니까 대출을 한 방에 막 17개 이런 식으로 담보를 잡아갖고 대출이 빡 나왔단 말이에요. 나가고 이제 자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요. 김씨. 여기 김씨가 원래는 이 분기가 그렇네. 자, 다시 봅니다. 김가연 씨가 이게 1억 1,000 주고 전세를 있었는데 늦게서 아마 이 사람이 3천만 원을 주고 아마 나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한번 봅니다. 밑에. 건저당이 있고 전세권이 3천만 원 하고 아마 임차권 등기는 없고 좌우전 비어 있으니까 요 사람도 배당 요구하고 자, 이 사람도 전세권을 해가지고 배당 요구하고 이런데 둘이가 한 물건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럴 경우에 배당은 자, 이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겠죠. 구문도 빠르니까. 그럼 이 사람 입장은 어떠느냐? 이 사람이 전입 확정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사람한테 소액보증금 줄까 안 줄까? 이게 안 줄 겁니다. 자, 그래서 배당을 예상표를 보면은 이럴 것 같아요. 예상표를 보면은 요번에 낙찰되면은 요거 가지고 자산관리회사에서 다 가져가고 3천만 원, 특히 3천만 원. 이 사람 배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둘 다 없죠? 둘 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 임차인도 보자. 임차인도 넣습니까? 설정자보다. 자, 2018년 8월 16일하고 1번 설정 1월달하고 이게 빠르네. 그러니까 못 받아난 거야. 임차인은 못 받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금액이 작은데 전입 신고만 했더라도 이 사람은 받을 수가 있어요. 소액보증금. 받을 수 있든지 없든지 하고는 자격이 되는데 전입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소액보증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죠? 3천만 원 이거는 임차인 소액보증금은 상관이 없다. 원래는 이 서울이니까 소액보증금은 2018년 1월 3일이다. 자, 이러면요. 1월 3일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2018년도 1월 3일이다. 여기 있네. 여기 서울 같으면은 여기네. 1억이 하면은 3,400.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줄지 안 줄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일단 전입신고하고 전세권을 해야 되지. 자, 다시요. 전세권 설정할 때는 꼭 전입신고하고 전세권 설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대원칙입니다. 전입신고하고 전세권 해야지. 전세권만 하면 안 돼요. 전세권만 하면은 또 안 좋은 점은 특히 이런 것 같으면은 이 전세권의 범위가 건물에만 하면은 이 배당이 더 힘들어집니다. 건물 쪽에만 자기가 받기 때문에. 여기 있네. 6번 전세권 변경이네. 6번이 뭐고?
요게 예, 범위를 이러면 안 돼요. 건물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건물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범위에, 목적물 범위에요. 토지 및, 뭐, 건물, 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 보면은, 토지 등기부등본에도 전세권 설정, 건물 등기부에도 전세권, 이게 따로따로 나와야 돼.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이라서, 하여튼 전세, 배당은 되겠지만은, 소액보증금은 좌우정한 전입신고 해야 돼. 전입신고 안 하기 때문에 소액보증금 없다. 그럼 둘 다, 이거는, 인도명령도 다니까 적당히 낙찰 받으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자, 요거는 낙찰 받으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여러분, 낙찰자 입장에서. 제 같으면 낙찰 받습니다. 아시겠죠? 받아요. 왜냐? 여기 보면은 후순위입니까? 선순위가 지금. 이 두 사람이. 배당이 없어도 뭡니까, 지금? 인도명령 대상자 아닙니까? 그러면 인도명 결정하면 신청하면은 나옵니다. 나오고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안 나가면은 집행관을 강제집행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물건이 17번까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팔려야 이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집행하든지 뭐 결정이 나와요. 여기 있네. 전문가 멘토 해놨죠.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는 모든 물건이 매각된 후에 배당기일이 지정이 된다. 자,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의 인도명령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알겠죠? 돈이 다 들어와야 돼. 다 들어. 내끼 먼저 낙찰됐다고 덜렁 내 것만 배당해주고 나가라 인수를 못한다. 전부 다 이 몇 개? 36개. 헛다. 이 뭐 46개네. 전부 다 들어와야 돼. 다 들어와야, 이제, 돈이 딱 다 들어와야 그 돈 가지고 이제 풀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배당기도 지정이 되고 하면서 이제 나가라 말아라 되는 거지. 중간에 뭐 내끼 또 몇 개 남았다 그러면은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제가 만약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근데 보통 토지 별도 등기는 그동안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만약에 딸을 위해서 하나 사놔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들어갑니다. 요 물건은. 무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나 요거 막 이 정도 절반 가게 뭐 한 15평이고 막 그런 대로 뭐 2층이고 뭐 그래도 싼 맛에 전세 가느니 요거 사가지고 내 명의를 해놔야겠다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죠? 자, 넘어갑니다. 저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죠? 나는 들어간다. 여러분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들어간다. 자, 넘어갑니다. 8번. 아까 이제 토지에 별도 등기 있다. 7번도 그랬는데, 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런 문구. 이런 문구가 뭐냐, 이게 뭐냐. 토지에 별도 등기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에 보면요, 우리 그 대지권의 표시해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대지권이 7평인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게 이제 토지에 별도 등기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써놨죠. 써놨는데, 1번 토지에 얼구에 15번이라고 쭉 건조당권 설정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건조당 설정이 쭉 있다 그러면은, 토지 별도 등기 있어도 보통은 배당에 참여해서 조금 받아갔는지 못 받아갔는지 대부분 다 말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막 토지 별도 등기 가지고 크게 시비 걸려갖고 여러분들이 호인하는 경우는 10년에 한 건 정도 있을까 말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봅니다. 성북구 안암동에, 17번, 거기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네. 자, 하여튼 여기에 토지 별도 등기다.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토지 별도 등기는 17번을 딱 눌려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화면부 사면 건물에 꼭 눌려보니까 자, 우리 집합 건물은요, 표제부가 이 갈로가 몇 개 놓아야 됩니까? 갈로 4개 놓아야 돼. 2개 놓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갈로가 집합 건물의 표제부는 갈로가 몇 개 놓는다고요? 4개 놓아야 되지. 2개 놓으면은 대지권 없단 말이에요. 대지권 없는 이 집합 건물은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갈로가 꼭 4개 체크해야 돼요. 자, 한 동의 건물의 표시해가지고 두루룩 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로는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하고 나오죠. 그래갖고 대지권이 얼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뭐고? 다시 한동의 거물의 표시. 자,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거물의 표시 나왔죠? 전유 부분 거물의 표시. 자,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 어이, 뭐 하나 빠졌다. 토지에서 다른 아파트 한번 봅시다. 자, 서초동 아파트 한번 봅니다. 건물 등기. 자, 한번 보세요. 서초동 문건에 표제부 한동의 건물의 표시, 집합 건물이죠. 한동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나왔죠? 두 개. 자,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3개 나오고, 다시 한동의 건물의 표시가 나왔습니다. 자, 서초동 거 한도 표제부에 한동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가 어찌 되느냐? 요게 한 900평 낸다 이 말이죠. 자, 그래 하고 그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그래서 큰 건물 말고 한동 말고 거기에서 428호입니다. 이제 여기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대지권은 어찌 되냐? 그럼 대지권은 3평입니다. 이렇게 갈로 이게 몇 개 놓는다고요? 4개 놓아야 되죠. 근데 아까 뭐가 빠졌지, 이게는? 나와야 되는데, 요 17층이가, 이놈은, 아까 뭐 빠졌다, 그죠? 집합 건물인데, 한동의 건물의 표시. 또 뭐가 나옵니까? 아, 있네. 잘못 봤네. 다시요. 한동의 건물의 표시. 이노죠. 이렇게 해서 몇 층입니다. 이 노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나옵니다. 토지. 이게 이제 240평 땅에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나눠 쓴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 네, 208호입니다. 하는 거. 전유 부분. 이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대지권의 표시가 다 나왔어요. 나오는데 문제는 대지권에서 보니까 요죠, 이거. 토지의 별도 등기성. 자, 얼구 15번, 17번도 건저당이 있더라. 자, 이났는데,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 합니다. 요 보니까, 여기 써놓은 게 있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는 집합 건물의 토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등기한 후에 토지 등기부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토지 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때는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토지의 건저당이 별도 등기로 존재하는 형태인데 그러나 건물의 건저당권자와 동일하고 매각으로 말소하는 권리고 낙찰되게 인수하는 권리가 되지 않아서 낙찰자 인수는 없다고 받는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 없다. 토지 별도 등기. 요거는 이제 별로 문제가 없다. 해석을 했어요. 자, 토지 별도 등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대단지는 문제 없었고요. 8셋 빌라다 이런 것들은 가끔 문제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이게 100평 50평 여기서 지 가지고 나중에 토지에 막 이 별도 등기 있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대단지에는 그동안 문제는 없었다 봅니다. 자, 또 봅니다. 9번은 서울 안암동에 25번 아까부터 터지나? 안암동에 208호 호수만 다르네요. 아니다. 그렇죠? 호수만 다르네. 자, 그냥 교재만 봅시다. 교재 잘 보세요. 절반 떨어졌는데 임차인을 보니까 둘이가 있어요. 이 또 왜 둘이고? 자, 이런 겁니다. 등기부에 보니까 308호를 308호하고 309호로 분할해서 요거는 308에 되겠다. 그래서 자, 이래요. 등기부가 한번 봅시다. 25번이네. 25번. 자, 이런 데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쪼개가지고 임대를 놨다면 쪼개가지고. 자, 25번. 물건번호 25번 보니까 전용이 13평인데 임차인이 둘입니다. 둘. 그죠? 김씨하고 두 김씨가 있는데 1억 6천이 있고 1억 1천이 있고 요 보니까 308호를 308호고 309호로
두 개를 분할해서 두 개 합치게 하면은 요 면적이 된다. 되겠네. 그죠? 되겠네. 이랬는데 나는 308호의 계약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308호의 최대 열람을 해보니까 두 사람이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308호 등기부는 308호인데 아까 뭐 내고 308호 309호를 보냈다. 그럼 등기부는 뭡니까? 등기부는 몇 호고? 308호였네. 자, 이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308호 커가지고 요 복도인데 308호 309호를 쪼개서 집주인이. 그럼 등기부는 308호. 그럼 308호 들어온 사람은 일단 공시가 맞으니까 호수가 맞으니까 주임법에 해당이 돼서 뭐 받아가든지 안 받았는지 뭐 자우전 되어갖고 자 309호는 일단 됩니까 안 됩니까? 공시가 맞죠?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공시 끄는 거는 주민등록 등본하고 자기 주소지하고 등기부나 건축물 대상의 주소가 딱 같아야 돼. 같아야 주임법에 이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 309호는 일단 안 돼요. 309호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은 10을 넘어가 나오고 308호는 막 어찌 좀 혜택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308호는 1억 6천짜리는 좀 대수겠고 1억 1천짜리는 조금 힘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1억 6천짜리는 배당이 또 되는가? 배당이 아까 배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은행 설자가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고 1억 6천이고 1억 1천이고 다 못 받는다. 좌우지간 두 사람 다 은행 설정이 많아가지고 못 받습니다. 자, 경매성이 이래요. 그러면은 낙찰을 받으면 왜 되느냐? 결국 어찌 되느냐? 이게 어찌 되느냐? 낙찰을 받으면 이 두 사람 관계에 낙찰이 어찌 되느냐? 자, 낙찰 입장에는 좀 싸죠? 좀 싸게 받죠? 싸게 받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두 임차인은 인도 명령 대상이니까 나가야 돼.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70% 받느냐, 내가 조금 귀찮아도 50% 받느냐, 그건 여러분 판단을 몫입니다. 그럼 뭐가 좋겠어요? 7, 80% 받고 편안하게 나가고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50% 받아고 좀 더 벌기는 버는데 막 명도 소송해서 이 사람들 좀 떼주고 막 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어요? 네? 자, 경매구는 50% 받아서 이 사람이 좀 작게 주고 이랬고 내보내는 쪽으로 할 거고 평범한 새색식 어떤 뭡니까? 아이고 귀찮다 여보야 나 가서 빗기도 소리 못한다 막 7, 80% 주고 막 받는 거 그렇습니다. 조금 안타깝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일구를 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 등본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럼 저런 것도 중개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중개하자가 되는 겁니다. 하자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한 3, 40%는 그냥 꼬도시 물어야 됩니다. 꼬도시 중개사는 꼬도시 그냥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자, 10번 봅니다. 10번에 또 뭐고? 자, 10번에 보기에 이 나오네. 이 뭡니까 이거? 진 땅의 짱화, 마른 땅의 운동화. 뭐 압니까 이건 무슨 말인지? 이런 사람들 막 살고 있다. 자, 이 사람들도 지금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전에 배웠던 이죠. 우리가 내국인은 세대 확인서,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띄보면은 나온다. 그 날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 땅의 짱화, 그죠?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외국인 등록 증명서상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교수다, 교수.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교수님이 그냥 뭐 한번 봅시다. 빠질 수 있는가? 자, 서울 성북구 26번은 또 그런 거네. 26번. 아이고, 그게 많이 걸렸구나. 자, 이게 지금 여러 사람이 걸려가 난리 났다, 그죠? 26번은 뭡니다. 26번. 요거네. 자, 성북구 안암동에 401호인데 전용이 11평인데 임차인이 이 몇 명이고? 401호. 아이고, 뭐지? 이 세 개로 쪼개졌나? 막 그런 거 같죠? 뭐 이거는 또 두 개가 아니고 아마 세 개로 막 쪼개졌다. 자, 이래가지고 쭉 그냥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교수다. 혹시 사이 3월 10분 가서 정리해주고 교수님 오락하면 되겠다. 갈 데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분들은 참 어렵게 됐다죠. 그럼 예상부당표를 보면은 내가 볼 때는 하여튼 못 받을 것 같다 느낌이. 한 사람만 소액 보증금 받는 거는 막 그렇게 가 있네. 나머지는 다 그냥 무배당 되고 나가야 되는 거. 근데 전부 다 나가야 된다. 2천만 원만 소액 보증금 다. 2천만 원, 2천만 원 누굽니까? 여기 2천만 원. 이 사람은 금액이 2021년 3월 1일. 근데 이게 401원에 409. 안선이가 전입 신고는 어디 했노? 자, 401호에 또 전입이 없어요. 또 줄까 안 줄까 그러면? 안 줍니다. 전입이 안 되면 2천만 원 돈 받아. 자, 넘어갔습니다. 자, 11번은 402호인데 요거는 인수가 생긴다. 평범하거든요. 11번이 좀 편한 거네, 오히려. 27번. 27번이 조금 더 편한 거네. 그 중에서 27번 잡습니다. 요 4개 중에서 27번입니다. 27번이 절반에 떨어졌는데, 이 또 뭐고, 둘이가 있노? 402호에 한 칸. 402호에 407호에 한 칸. 이 무슨 말이고? 참. 그죠? 참 문제다. 402호가 경매되는데, 20만 조금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사람, 이건 도움이 되겠는데, 이 사람은 전입이 또 안 돼가 있네, 402호에. 그러면 또 될까 안 될까? 힘들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쪼개기 해놓은 거 저게 참 문제다죠. 402호. 이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전입되어 있으니까 모질하는 거는 인수다. 전입자도 빠른가 봐요. 이게 설정이 요 날짜보다 2008년 1월 3일보다 2018년 1월 3일보다 2018년 4월 19일인데 늦죠? 여기요? 이예나가 전입을 했는가? 여기 그긴가 봐요. 여기는 임차권하고 나갔구나. 그죠? 임차권하고 나갔습니다. 그게 나갈 거면 태거 햇빛죠. 자, 주택 임차권 나오면 태거 상관없죠? 태거에 상관없다. 그래서 이예나 쪽은 이게, 이예나. 이예나 쪽은 조금 못 받는 게 있으면은 요거는 인수가 발생한다. 그나마 조금 편한 거네. 그죠? 여기는 편한데, 이해나 말고, 한 사람은, 이제, 여기 1억 6천원, 얘는 이제 명도를 해야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전부 다 좀 문제가 있네. 그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